정오 종합뉴스. (4월 28일) 목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일감 잔여 물량이 1년치에도 못 미쳐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각급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최대 나흘간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임시 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와 같은 열차의 경우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 가족 단위가 이용하면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북 지역의 버스 운수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타임오프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어버이연합 관제동원 의혹을 사고 있는 청와대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과거에 활동했던 단체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밖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허 행정관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뉴라이트 개간지 시대정신에 1억 9,26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구구 보수 성향 단체들에 총 38억 7,668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K와 CJ도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5억 2,300만 원을 입금한 베델 선교재단의 계좌 내역을 보면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인 이 통장에는 2013년 8월 6일 CJ 주식회사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2014년 4월 22일에는 SK 하이닉스 명의로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한편 지원금이 입금된 시기엔 CJ 이재현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모두 구속 수감 중이었다면서 어버이연합이 기업을 폄훼하는 시위를 열어서 이를 달래는 차원에서 행사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집권 여당으로서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당에서 협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도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예. 아무런 업적도 없이 탁상만 치면서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아, 탁상만 치면서. 그렇죠. 탁상만 쳤죠. 어허.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도 예.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년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야당 대표들을 설득하면서 예. 내가 나머지 2년간을 꼭 성공시켜서 이러한 잘못을 개정해 나갈 테니까 국회의장도 집권 여당으로서 중요하고 내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당에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럴 때 우리도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군요. 그것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당내 일각에서 내년 대선 집권 계획으로 제기되는 연립 정부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예. 호남에 가서 내가 좋아서 찍었느냐 이해창 싫어서 찍었지 않느냐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집토끼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랬었죠. 이런 일은 예. 민주주의 원칙이고 우리의 원칙입니다. 아, 따라서 그건 아니다 보시네.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예예. 그분들이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DJP 연합을 얘기하는데 예. DJP 연합은 JP가 DJ화 됐지 DJ가 JP화 되지 아, DJ가 JP화 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정체성. 그리고 제가 예. 이 호남 참여 연정론을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낳고 피폐된 호남을 이상 버릴 수는 없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당선인 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선인 47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5명을 내사 종결하고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12명, 기부행위 10명, 사전선거운동 7명, 탈법 유인물 배부 1명, 기타 17명 등입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150명이 단속된 상태입니다. 한국인 중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K모 씨가 어제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인 이 환자는 지카 바이러스 환자 산발적 발생 국가인 필리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씨는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K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면서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정밀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조선업계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일감 잔여 물량이 1년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신규 수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건조 예정인 선박 물량은 총 13척으로 대부분 연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조선업계 불황을 고려하면 신규 물량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사로부터 일감 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잔여 물량이 소진되는 내년부터 일감이 크게 줄어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에서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과 주택시장 호조에도 소비와 투자 수출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이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물가지표와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부분적 언론자유국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현지 시각 27일 발표한 2016년 언론자유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3점으로 조사 대상 199개 국가 가운데 6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노르웨이는 9점으로 가장 언론자유도가 높았고 언론자유국으로는 독일 25위, 미국 28위, 영국 41위, 일본 44위, 프랑스 51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수뇌부에게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결을 기리는 기념식이 내일 국내와 중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루신공원 매헌 기념관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관장과 한석희 상하이 주재 총영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립니다. 또 서울에서는 서초구 매헌기념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며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충남 예산 충의사에서도 예산군 주관으로 추모 다례가 열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자금 지원 의혹을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부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누리꾼을 고소했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강명기 어버이연합 부회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 누리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정치 게시판에 어버이연합은 테러리스트이며 지도부는 호화 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2부는 어제 문 의원이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9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